오늘의 핫피플 3인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오늘 중국으로 떠날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찾기 직전 일단 시진핑과 푸틴이 먼저 만났습니다. 크렘린궁의 얘기 들어보시죠. От Си Цзиньп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김정은이 오늘 출발할 수도 있는 이유가 단둥과 베이징 열차 노선의 일방적인 운행이 취소됐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길로 김정은이 열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 1회 운행 열차편 베이징에서 텐진을 거쳐서 선양과 단둥과 신주를 거쳐서 평양으로 이르는 요 운행편, 요게 9월 1, 2일, 2일 운행이 취소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이용할 것이 임박했다. 열차를 활용해서 방종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웃긴 건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서 베이징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저렇게 빙빙 돌아서 가느냐, 열차를 타고.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할아버지 때부터 열차 타고 다녔어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갈 때는 비행기를 이용한 적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비행기는 격추의 위험이 크잖아요. 격추를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우리? 근데 만약에 열차를 타고 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저 열차가 굉장히 방탄 기능이 좋다면서요? 네. 그러나 비행기는 격추되면 타고 있던 사람들은 100% 사망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항상 그 본인의 신변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번 2019년인가요? 그 하노이 회담 할 때도 무려 60시간에 걸쳐서 중국을 관통해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었잖아요. 야, 그 기차 여행이네요, 기차 여행.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고 평양에서 베이징까지가 한 24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네. 그 열차편 그 소요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오늘은 출발해야 9월 3일 전에 그 베이징에 도착할 예. 거고 아마 9월 2일 밤 정도에는 베이징에 도착해서 9월 3일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다자 무대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오히려 약간의 경계심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열병식에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중국에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여튼 국제 질서가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이는 북중러 3국의 정상회담이어서 여러모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저도 북한 오래 취재했지만 정 대변인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는 비행기를 안 타고 김일성 시대 때는 기차를 타고 가면 더 안전하다. 이게 뭐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열차가 여러 대가 동시에 출발시키고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 불투명하게 하고 출발 시간도 기습적으로 다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 김일성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쉽게 해치지 못하게 가능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고 김정은이 어디에 타 있는지도 다 알고 기차가 시속 50km, 60km 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속력을 빨리 내지도 못해요. 이 선로가 달라서. 그렇죠. 눈으로 위성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비행기로 가지. 똑같거든요. 비행기 타나 기차 타나 사실은 지금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기차에 뭐 방탄겹이 좀 두껍긴 합니다만 벙커버스터도 있는데 그거 못 뚫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보다는 기차가 네. 안전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요.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나게 되면 대형 참사로 연결되는데 지금 태양호라고 불리는 김정은이 타고 가는 기차 있잖아요. 사실 어느 칸에 탔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과거에 그 북한에서도 어떤 특정 역에선가 뭐 폭파 사고가 있었을 때도 열차 폭파 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상당히 그 기차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김정은의 전용기 있잖아요. 그게 뭐 아마 한 3, 40년 된 그 기령일 겁니다. 더 됐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노이에 갈 때 기차를 탔을 거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는 중국에서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갈 때는 기차 타는 게 상수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본인 마음 편하려고 기차 타는 것 같아요. 보안 문제도 있고 참매 1호였던가요? 김정이 갖고 있는 전용기는 불안해서 이 고위급 외교관들도 타기 꺼려하는 전용기거든요. 가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제공해주는 비행기를 타자니 보안 문제가 좀 걸릴 거고 이래저래 마음 편한 본인 마음 편한 기차 타고 느긋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번 방중의 관심사 중 하나가 딸 주애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인 겁니다. 1호 행사에서도 주애가 대동되고 있어요. 방중 4차례 중 3번 부인과 동행했는데 이번에 부인 대신 딸과 가느냐. 그러면 사실 국제사회는 외교 무대에도 딸을 대동했으면 후계자가 확실하다라는 의심을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보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박최고, 네. 주애가 갑니까 이번에? 글쎄요, 이번에 외교 활동에 동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22년에 첫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활동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전도 소화를 하고 아니면 외교 행사에도 좀 동행을 하고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에도 계속 동행을 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 후계자가 맞는 것 아니냐, 거의 확실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뭐 딸 주애 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중국에까지도 동행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에게까지 이제 본인의 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의 절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 주애 딸 주애 씨가 확정적으로 후계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전부터도 어떤 뭐 모습이라든지 의전을 받는 행태라든지 이 모든 게 이미 후계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번 외교 무대, 특히 다자 외교에 대비하는 이번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딸 주애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박채고. 단순히 그냥 퍼스트 레이디격 역할을 엄마 대신 딸 주애가 하느냐 아니면 김정은의 뒤를 이을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역할을 부여하느냐가 이번에 주애를 대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리설주의 역할을 대신하느냐 혹은 후계자의 신고식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사실 이번 외교 무대는 어떤 단순한 뭐 국내 행사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북중러의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양자 외교를 고수해왔던 북한이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 안보적으로 굉장히 밀착했던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깨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딸 주애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후계자로 사실상 못 박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번 김정은의 방중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